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2023년 75년생 49세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남자분을 먼저 볼게요. 자, 을묘년 을유월에 정해 1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경진 대운이에요, 이거. 대운에 49세 운에 와 있고, 이거는 내년 운세죠. 네, 내년 운세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라는 것은 편인이 되죠. 편인. 그리고 진토는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운에 진토대운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 뭐냐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격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 그렇지만 과다한 욕심, 되지도 않는 욕심,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의 욕심이 아닌 내가 되지도 않는 꿈을 꾸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을 벌이게 되죠. 이 일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나중에 곤모술수로 쓰다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돈에 욕심을 부린다면, 속이면서까지죠. 결론은 속이면서까지 돈에 욕심을 부린다면 내가 나중에 기다리는 운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걸로 인해서 뭐 손재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거나, 뭐 일이 멈춰진다거나, 아니면 일이 갑자기 중단이나 멈추는 똑같죠. 일이 진행이 어려워진다거나 그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자니까 저기 누구야, 그 부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내년에 개묘년을 보면 수는 정관이잖아요. 정관. 또 목은 편인이 돼요. 근데 내가 정화일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식재간이 너무 왕해서 내가 약해진 사주잖아요. 약해진 사주. 이 약해진 사주에는 목이 오는 것이 좋다. 목이 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돈이 들어오면서도 문서도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오면서도 나간다. 돈이 나가면서도 또 잘못하면 사람들과 이게 주변에 뭐 친구라든지 뭐 동업자라든지 뭐 동료들이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시비 구설수 싸우는 거죠. 시비 구설수가 있다거나 잘못하면 관제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관제수. 이런 현상국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반면에 초반에는 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에부터 조금 자꾸 문제가 생기죠. 남이 일도 온 게 노력하지 않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와의 시비 구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편의는 어머니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돈 때문에 돈과 관련된 내 형제와 또 그런 시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형상국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운도 중요하지만 대운에서 또 내 어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이 중단이 되거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방법을 쓰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환경에 맞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이 일에 충실해서 돈을 번다면 그 돈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큰 욕심, 그러니까 이 큰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하면 상관이 관을 치잖아요. 관을 친다는 건 남자한테 뭐예요?
자식도 되겠죠. 자식. 그럼 내 자식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의 문제. 아니면 내 일의 문제가 온다거나. 그래서 상관이 관을 치기 때문에 관재수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관재수. 그래서 이런 대운들은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정직한 방법으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때 좀 안 좋은 일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위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위기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욕심을 내려라. 그리고 또 남을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또 내년에 뭐 문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직장에서의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번에 LH 사건 또 있었죠. 어떤 신도시의 개발을 하는 그런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그랬죠. 그 근방에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해서 함께 모아서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은 들켰잖아요. 그런 현상과 똑같이 어떤 환경에 이런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묘유충으로 직장이 있던 분들은 직장이 잘리고 잘린다네. 직장을 그만둘 수 있고요.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직장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 차라리 이런 편인대운에 이런 대운에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차라리 공부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서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로 취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 토가 왕한데 이 토가 또 왔어요. 이 토가 왕하면서 이 금을 생으로 하러 가거든요. 수를 생하지만 또 수를 생한다고 목을 또 극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는 현상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럴 때 내 자식도 조심해야, 내 자식 있잖아요. 내 자식도 또 관리 잘 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 내 명예 또 승진했다고 해서 내가 좀 뭐라 그래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본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지금부터 그런 걸 행해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자분 거 보겠습니다. 자, 여자분이시고요. 똑같은 49세시고요. 내년이니까 2023년이니까 49세예요. 월묘년에 똑같은 사주시예요. 근데 대운이 다르죠? 남자 대운은 아까 경진 대운이었는데 여자분은 경인 대운이 되잖아요. 그거는 사주 년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아시죠? 또 개묘년에는 똑같은 편인 대운과 정관 대운이죠. 자, 정관 대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이 필요로 하잖아요. 목이요. 목이 와야 되겠죠? 목. 근데 개묘년에 목대운이 와 있죠. 목대운. 이 수는 천간으로 오기 때문에 수생목해서 간인상생으로 들어오니까 좋긴 좋겠죠. 직장 없는 분들은 직장에 들어온다거나 직장 운이 생긴다거나, 또 남자가 지금 이혼해갖고 남자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운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남자 운도 그럴 수 있겠죠. 관인상생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대운의 인묘 대운에는 또 인의 합을 하고 있네요. 인의 합.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가, 이게 정관이잖아요. 이 배우자가 있었어. 배우자가 있었는데
있는데 다른 또 배우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다거나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수가 나중에 올 수 있다거나 그런 거잖아요. 예, 지금 말고요. 나중에 이혼수가 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남자가 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런 현상국도 생기겠죠. 예. 그래서 내가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잘못하면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언제? 지금 말고. 이게 5년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5년. 그래서 지금 아니고 한참 후에 그때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다거나 여자분이시니까 머리숱이 또 빠질 수도 있죠. 머리숱 왜냐하면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아간다. 바쁘게 또 눈이 들어오는 운도 되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운도 된다. 근데 내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 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내 권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손재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돈이 들어온 반면에 나가는 것도 많다. 나가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또 그나마 또 이 묘라는 것이 또 묘의 충을 하고 있죠. 충을 하고 있다는 건 충은 뭐라고 했어요? 만남과 이별. 이건 직장도 되잖아요. 재물도 되고. 그러면 재물도 나갈 수 있다거나 또 들어올 수도 있다거나 또 직장이 있던 분들은 직장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거나 그런 현상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조금 다른 면도 있다. 그거를 확인하시고요. 또 이게 정인이 되잖아요. 이것도 정인. 이거는 편인이지만 정인. 정인이라는 것은 어머니도 되잖아요. 어머니도 되지만 문서도 되겠죠. 문서. 그래서 어떤 문서를 취득할 수도 있겠죠. 어떤 문서를 취득하는 반면에 또 문서 취득할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된 어떤 일들이거든요. 그럼 뭐 내 형제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뭐 직장 동료란가 해서 어떤 문서를 가져오는 형태가 되는데 내가 뺏길 수도 있고 내가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서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가져가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은 이거 안 맞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안 맞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오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분명히 뭘 보라고 했냐면 태어난 시, 또 특히 저녁에 자시 같은 경우는 잘 보라고 했죠. 왜냐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보지 않고 이것만 잠깐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래된 영상 속에 만세력 안에 이런 거 또 대운수 세우는 법, 대운수가 또 다르죠. 나는 이런 대운수를 쓰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대운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대운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시와 대운수를 대조를 해서 이걸 풀이를 들으셔야지 그거와 연결된 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오래된 영상 중에 내가 대운수 요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다른 사람과 연결된
일단 모군이 오니까 좋잖아요. 대운도 모군이 왔기 때문에 좋아요. 좋기 때문에 운이 좋은 운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런 현상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운이라 해서 어떤 사람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상 그래요. 우리 오빠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운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환경에 따라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내가 전체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어쨌든 모근이 왔다는 것은 나한테 필요로 하는 글자가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른 운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죠.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글자가 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운이 오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 세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운을 먼저 우리가 보는 이유가 세운보다 대운을 먼저 보는 이유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세운은 1년 뭐 반개월 6개월 따지지만은 대운은 5년을 작용을 하고 10년을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대운에서 안 좋은 일이 온다면 그 안 좋은 일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굴까요? 나이겠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을 바꾸겠죠. 아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욕심을 내다가 큰 문제가 오는 상황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운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운에 나중에 지나가는 운에 관제수가 있으니까 그 관제수가 오지 않도록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남을 상처 준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반면에 나쁜 것도 작용을 하고요. 나쁜 반면에 좋은 것도 작용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나쁜 운을 안 알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나쁜 운을 알아야 그걸 고쳐 나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맨날 저기는 나쁜 이야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상 물론 이제 우리가 시크릿 법칙에 의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해야 된다지만 사람이 그 시크릿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거나 자기를 자아 성찰하지 못하면 시크릿을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주에 다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시크릿 명상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나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여기를 내가 고쳐 나갈 수 있지만 일반 대부분 많은 90% 이상이 이 사주 운에 많이 딸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주 운에 딸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쳐 나가려면 안비리를 알아야 그걸 내가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 뭐 투자를 어떤 사람은 해서 돈 많이 벌 거라 생각을 했지만 대운에서 뭐 큰 돈이 깨지는 운이 있다라면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수성가 하신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정직하게 돈 번 사람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한 1%? 1%도 많겠죠. 요즘 대부분 물론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먼저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상생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분 또 관제수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계묘년에는 어쨌든 목기운이 왔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왜냐면 목운은 내가 쓸 수 있는 좋은 운이니까. 그나마 대운에서도 목운이 왔고, 근데 되게 좀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은 그잖아. 당장 돈이 막 들어오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호사다 마라 그러죠. 막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나중에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정직하지 못한 돈은 꼭 도사리고 있다는 거.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은 앞으로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요. 그게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상하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 상함이 꼭 나중에 나한테 내 가족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물론 요즘은 무슨 그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차이가 양자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가지를 않아요. 대부분 모르니까. 물론 한 1% 정도는 갈 수도 있겠죠. 10% 정도는 요즘 세상에 많이 정보가 많이 밝혀져서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사주운에 딸려간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현상들이 온다니까 지금 좋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지 말고 항상 좋은 운이 왔을 땐 좋아하지 말고 겸허해라. 왜? 꼭 올라갈 길이 왔으면 내려갈 길이 있다는 거, 그게 계단식으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확 떨어질 거냐의 차이다. 자, 아시겠죠?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2023년에 대해서 물어볼 일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으로 사주 생년월일 시를 보내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 속에서 댓글로 달아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